성경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3일 임진 여섯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첫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상참을 받다. 성경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세번째 기사 전이감정 이유분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경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경 안팽명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의 경연 일기는 비밀리 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일기는 먼저 강서의 전말을 쓰고 다음으로 상교와 제신의 아랫말을 쓰는데 아침마다 경영관이 강서의 전말을 알고자 하여 가지고서 봅니다만 일기가 비록 비밀의 글은 아닐지라도 사관이 쓰면 사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나라 태종이 당시의 사초를 보고자 하였으나 사관이 오리지 아니하였으니 임금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밖의 사람이겠습니까? 청컨대 일기를 두 질로 나누어서 하나는 오로지 시사만 기록하여 비밀리하고 하나는 진강한 전말을 써서 경영관의 참고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책을 나누지 아니할지라도 만약 진강한 전말을 작은 종이에 별도로 써서 경영관의 참고에 응하도록 하면 되지 어찌 반드시 일기를 취해 볼 것인가 하였다. 이나여 지사 홍응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옳습니다 하므로 안팽명이 말하기를 나라의 큰일은 모두 경연에서 의논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 비밀리 하지 아니하면 외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니 사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전 신숙주가 말하기를 야대에서 아랫말을 주강 일기에 쓰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의심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비밀이 하지 말게 하였다. 동부승지 현숙교가 말하기를 사국의 일은 비밀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정조의 민수가 대신에 과실은 썼는데 실록을 편선함에 미쳐서 그 대신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그것을 볼까 두려워하여 그 일을 지우고자 하였으나 그 사고가 이미 사국에 들어갔으므로 강치성에게 부탁하여 구해 얻어서 지워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강치성은 사고를 단속하지 아니한 죄로 사형되고 민수는 외방에 장류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일기를 비밀히 하지 아니하면 대신으로서 춘추관의 벼슬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또한 모두 사관을 위협하여 취해서 볼 것이니 마침내 직필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전에 들은 말을 가지고 남의 하지 아니하는 일을 쓰면 그 사필은 마침내 고칠 수 없어서 밝힐 길이 없을 것이니 이는 사관이 마땅히 삼가야 할 바이다 하니 현석교가 말하기를 누가 감히 사필을 잡고서 미워하고 사랑함으로써 헐뜯거나 기리거나 하겠습니까? 비록 혹시 무상한 무리가 있어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남의 허물과 악함을 함부로 쓸지라도 후세에 저절로 공론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비단 강치성의 무리뿐만 아니라 세종조의 권제 안지도 사사로이 사고로 고쳤는데 마침내 중한죄를 받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기를 비록 비밀리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을지라도 사람마다 보이도록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주야의 일기를 한 척에 합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종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다섯번째 개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어주에 유배된 박성로 금교역에 정속된 이귀동 김내은만 산예역에 정속된 임효생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여섯번째 개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적성에 영로된 중 지은, 풍천에 유배된 노중경, 울산에 유배된 김중손을 석방하고 강계에 유배된 환자 이효지와 해남에 유배된 환자 조진을 살고 있던 고로 옮기게 하였다. 성조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일곱번째 개사 형조에 전지하여 율학에 정력된 김달, 박종부, 김여두, 약방에 정력된 신정, 박익부, 조지서에 정력된 정사선,
금령역에 정속된 방계원, 무궁역에 정속된 신치석, 윤중희, 녹양역에 정속된 박적고리, 평구역에 정속된 천봉룡, 교동에 정력된 변효산, 강화에 충군된 김천수, 파주에 충군된 최산장, 장종역에 정력된 조답동, 안인포에 충군된 최임, 홍원역에 정속된 이직, 금모포에 충군된 강계종, 군산포에 충군된 박연, 당진포에 충군된 박금산, 만경에 정력된 현처선, 문경에 정력된 김인, 지세포에 충군된 진석동, 서귀남, 금교참에 정력된 함순도, 조석을산, 김맹덕, 중해긍, 극우, 금곡역에 정력된 김효남, 중화에 충군된 박막동, 위원에 충군된 전만, 의주에 충군된 한효선, 광정역에 정력된 김치종, 용안역에 정속된 박윤생, 온양에 정력된 박처정, 홍주의 관노로 영속된 동비, 신창에 충군된 을만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8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윤보, 윤정손, 김믹, 윤인동, 오내은산, 김결, 안충원, 문중선, 엄용선, 이종수, 원계, 최석동, 동양정, 서, 전보, 김순동, 전순, 김호, 박매생, 한효순, 구찬, 허유래, 전목, 김재안, 황근창, 강귀동, 김비산, 장육손, 이승중, 전충신, 권영통, 전이선, 김정, 김후생, 황금동, 하경충, 김숙균, 변천동, 정종주, 윤상, 최윤정, 정일화, 박존, 윤지상, 엄귀동, 박흥조, 강수남, 김이의, 유조, 이식, 권치, 성계종, 조식, 심광필, 민선, 민권, 이호명, 조근, 진경부, 이귀만, 오준경, 한선, 최거정, 강오만가이, 신자인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9번째 기사 이조에서 안주 사람 주실의 상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의 백성은 요즘 적변으로 인하여 번을 쉴 겨를이 없어서 변진에 합하여 수위하니 그 노고가 매우 심합니다. 더구나 북경에 가는 행차를 맞이하고 보내는 일로서 사람과 말이 피곤해서 죽기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소복할 계책을 의논하여 본도 사람으로 서울에서 벼슬 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만이지만 만일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공 생도를 소복할 동안은 모두 억지로 정하지 말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공 생도는 해마다 지방장관이 수제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생을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개사 10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이제 전지를 만들어 보건대 제도의 전세를 경상에 받아들이는 것에 반드시 모험이 많은 것이니 한 곡마다 모곡으로서 갖춰야 할 되의 수를 작정하여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작하건대 적당한 부세 외에 미리 축날 것을 염려하여 미두를 더 거두는 것은 백성에게 적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전세를 감독해서 거두는 관리가 함부로 거두는 죄를 면하고자 하여 일체 공면대로 하기 때문에 운반할 때 점점 축이 나서 조졸과 세리가 억울하게 직납을 입게 되므로 장수하여 원통함을 말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이제부터 모국으로서 갖추는 것을 일곡마다 내도록 정하고 이보다 지나치게 함부로 거두는 자는 죄를 주게 하소서 하므로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성 환명의 윤자오는 의견을 말하기를 해저에서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신숙주는 의견을 말하기를 이 먼저는 제도의 수세 때에 공마다 남는 것이 몇 대가 되면 비록 많을지라도 죄가 없었는데 이제는 영이 엄하여 한 대 이상 남는 것은 모두 죄가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배로 운반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고에 넣을 때에 그 손실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매년 나누어 징수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곡마다 비록 5대가 남을지라도 죄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인지 홍윤성은 의견을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법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이며 의논은 적당하고 적당하지 아니함이 없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지당한 의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새로 세우면 배난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어서 백성이 반드시 원망하게 되는데 하물며 이렇게 취렴하는 것이 일이겠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모흠은 부족량이다. 한 곡은 10마리다. 모곡은 환자가 곡식을 받을 때 곡식을 쌓아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짐작하고 한숨에 몇 대씩을 덧붙여 받던 곡식이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14일 개사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14일 개사 12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5일 갑오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5일 갑오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대관 종조 륙성준 종출 우수 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5일 갑오 세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서 종친과 성균관의 유생 무사 등에게 그를 강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5일 갑오 네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곤형 등이 차자를 올려 아래기를 신등이 삼가듣건대 유배된 환관 이효지 조진을 살고 있던 고향으로 양이하였다고 합니다. 무릇 상벌은 임금의 대권이므로 삼가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미 법으로 처치하였으면 돌이켜서 너그러운 법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이효지 조지는 지극히 중한 죄를 범하였으니 죽어도 허물이 남을 것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가벼운 법에 따라 외방의 귀양만 보냈었는데 반년도 지나지 아니하고 살고 있던 고향으로 가게 하였으니 그 악함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을 거두 환시가 법을 업신여기는 조짐을 맡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양이는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 보냈던 사람의 죄를 참량하여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이다. 성정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5일 갑오 다섯번째 기사 주계 부정 시몬이 상서하기를 신이 덕건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게 된 것은 형체가 어머니에게서 받고 생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니 생육의 은혜가 실로 천지와 같기 때문에 인륜에서 가장 중하며 인을 행하는 근본은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아들이 된 자는 누구나 스스로 그 직분을 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마는 기품에 구속되고 물욕에 어두워져서 능히 그 도리를 다하는 자가 드뭅니다. 이제 우리 조상 전하께서는 한나라를 효도로 다스려서 여러 번 밝은 조서를 내리고 널리 유의를 찾았습니다. 이에 사천의 효자 최소화는 부름을 받아 전옥서 참봉에 제수되었습니다. 신이 덕건대 최소화가 효도를 한 일은 그 어머니가 묵은 병이 있으므로 약바라지를 부지런히 하니 지극한 정성이 위로 천신을 감동하여 꿈에 한 사람이 최소화에게 고하기를 산 사람이 손가락을 태워서 먹이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므로 최소화가 곧 오른손 무명지를 끊어서 불에 태워 드렸는데 과연 그 효력이 있어 그 어머니가 수명이 연장되어 70이 넘게 이르렀답니다. 또한 최소화는 어머니가 돌림병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있다는 것을 듣고 밤낮으로 근심하여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그 효성이 지극합니다. 전에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구하라고 하였고 또 대학에서 효도하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사람의 정은 하루라도 착한 사람을 보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자만하는 마음이 생기며 착한 말을 듣지 아니며 하면 방탕하고 사치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거기에 생각하건대 최소 하를 특별히 경영관에 임명하여 아침 저녁으로 좌우에 입시하게 하여 그 사람됨을 보고 그 행실을 들으며 또 소학, 대학의 그를 강구하고 체득하여 마음이 밝고 광명함에 이르면 성덕에 어찌 조금이라도 보탬이 없겠습니까? 만약 최소화를 문신이 아니라고 하여 경연에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못합니다. 예전에 사악이 순을 당나라 요 임금에게 청가하였는데 많이 배우고 그리 능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어리석고 어머니는 간악하며 사항은 거만한데 점차로 착하게 인도하여 간악함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최소화의 부모가 어리석고 간악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성이 능히 신을 감동시켰는데 하물며 부모이겠습니까? 능히 감화시켜서 간악함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례에 구애되어 어진이를 버리겠습니까? 예전에 구슬 같은 문장으로 그 말을 크게 나타내던 자도 권세에 아부하여 좌천된 자가 있고 아려 정절한 문장으로 강개하고 모가 난 자도 고집이 세어서 나라를 거르친 자가 있습니다. 경륜에 시강하는 것은 바로 성상의 덕을 돕고 기르는 것이 임무인데 만약 심신을 닫고 집안을 다스리는 덕이 없으면 비록 글씨가 물 흐르듯 하고 시문의 문체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어찌 좋게 쓰겠습니까? 송나라 정의는 진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였으나 철종이 사마광, 여공저, 한강, 주광정의 추천으로서 하루아침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숭전전 설서에 임명하였으니 이미 고사가 있습니다. 신은 불추한 자로서 종적에 참여하여 천지의 생성하는 은혜를 입었으나 뒷걸만한 도움도 없었는데 감히 고고한 작은 정성을 가지고 성총을 더럽힙니까? 대학 전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보고도 등용하지 아니하고 등용하되 먼저 쓰지 아니하는 것은 태만한 것이다 라고 하였고 맹자는 상스럽지 못한 일에는 어진이를 덮어두고 쓰지 아니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여 굽어 살피소서 하였다. 원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인지 정창송 김질 조승문 윤자오는 의견을 말하기를 최소화가 비록 그 어머니에게 효도한 한 가지 절행이 있을지라도 재주와 덕이 경연에서 시종하게 적합하지 아니하며 또 본조에서 문신이 아니면 경영관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시문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신숙주 홍윤성은 의견을 말하기를 다른 관사로 옮겨서 제수하여 마땅한지를 시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다른 관사로 옮겨 서용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최소화는 경박하고 망령되어 골육 사이의 쟁송이 시끄러워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는데 시문이 꿈에 천인이 감동했다는 허탄한 말로서 대순의 효의에 견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기품은 타고난 기질이고 유일은 민간에 묻혀 있는 어진 사람이다. 사악은 사방의 제후를 통할하는 벼슬이다. 종적은 종친의 명부이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월식이 있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계를 보고 적이 물러간 것을 알았으나 적의 간사한 꾀를 추측하기 어려워서 거짓 물러가는 현상을 하였다가 다시 와서 도둑질할 것이 매우 염려된다. 경은 영광의 여러 진에 거듭 경계하여 항상 적을 보는 것처럼 방수를 더욱 엄하게 하고 봉수와 척후 등의 일을 더욱 삼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기를 보고 사로잡힌 중성류와 중국 사람 이가화 등이 도망하여 나온 일을 자세히 알았다. 이 사람들은 산을 타고 도망해 왔으므로 그 입은 의복이 반드시 다 헤어졌을 것이니 다시 옷을 주어서 역마로 올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2월 1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공주에서 아뢰기를
전번 수교의 연희궁 아차산 낙천정의 새 잠실에 심은 뽕나무 묘목을 제사로 하여금 나누어 받아 율도에 옮겨 심게 하고, 옮겨 심은 뒤에는 제사에서 스스로 뽕나무 묘목을 준비하여 해마다 심게 하며 그 숫자를 회계에 기록하여 해마다 상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뽕나무는 들판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사에서 뽕나무 묘목을 스스로 준비할 때 대개 민가의 강탈에 취하고 혹은 다른 관사에 심은 것을 몰래 서로 훔쳐서 옮겨 심으니 그 배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새 잠실과 제사에서 어린 뽕나무를 많이 길러서 해마다 옮겨 심게 하고, 섬 안에 사는 사포서 봉상씨 제 용감의 노예로 하여금 나누어 받아서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말아 죽게 하며 그 사의 관리를 아우러 주해주고 또 병조로 하여금 사산의 예에 의하여 간수하는 군인 3명을 정하고 뽕나무를 베는 자도 소나무를 베는 예에 의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령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구례의 야인이 객관에 와서 있으면 의금부 난관 한 사람이 나장을 데리고 날마다 관에 이르러 그 비위를 금하고 그 매매할 때 함부로 금물을 가진 자를 일체 교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몰입에가 딸을 틈타서 요행 이익을 취하려고 하여 국가의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역인과 부동하여 몰래 금물을 가지고 서로 무욕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 뒤로는 야인이 관에 이르거든 의금부 난관이 상시로 출사하여 고찰하고 또 나장으로 하여금 번갈아 야직하면서 사람의 출입을 엄금하여 외람한 일을 방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야인이 돌아갈 때에는 북평권원이 역인과 같이 진발의 무게를 조사한다고 칭탁하고 인하여 가지고 가는 물건을 살펴서 만일 금물이 있거든 그 물건을 몰래 판 사람과 검거하지 못한 관리를 아울러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나장은 의금부의 하례이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의경왕의 책보를 더하여 올리는 제사는 신묘년 봉숭제의 예에 의하여 되례를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료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윤해 헌납 윤현손이 김이정 이염이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료 네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원상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그늘의 광릉에 친히 제사하고자 하나 다만 주상이 교회에서 영접할까 두려우니 경등은 마땅히 아뢰어 정지하게 하라 하니 임금도 원상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대왕대비를 교회에서 영접하고자 하는데 이제 명하에 영접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 마음에 편안치 못하다.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므로 정장손이 아뢰기를 대왕대비의 정보가 이처럼 정량하시니 어길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극정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재주가 없어 오랫동안 호조의 장이 되어 비난을 받음이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신의 형 이극배는 병조 판서가 되었고 동생 이극도는 예조 참판이 되어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이 모두 요직에 있으므로 무리가 따릅니다. 빌건대 신의 벼슬을 해임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료 여섯 번째 기사 원상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알승하고 그날 취사하고자 하는데 가하냐 하니 신숙주 조성문이 아뢰기를 시약하는 날에 취사하는 것은 예전부터 고사가 있습니다. 전에 시약하고 사람을 뽑을 때에 유생으로 적에 올려있는 자로서 제학한 일수를 계산하여 응시하기를 허락하였는데 취사하는 길이 넓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마땅히 경외의 유생과 조사도 모두 응시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전번에 문신, 재상, 추향, 성임, 이예, 여세겸을 택하여 번갈아서 성균관에 출사하여 가르치게 하였었는데 이제 최항은 이미 죽었고 이예는 계승유수가 되었고 어세겸은 부모의 상을 당하였으니 청컨대 다른 재성을 택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택하여 아래도록 명하니 신숙주가 연승부원군 이석경, 조하찬성, 노사신, 남원군 양성지를 추천하여 아뢰었다. 알성은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유에 참배하던 일이다. 취사는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음이다. 시학은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유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돌아보던 일이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유 7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영안도와 육진에서 항상 공물로 바치는 초서피는 15년 동안에 하나여 임시로 면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김영견이 아뢰기를 신이 그늘에 장단에 가서 보니 민간에서 지난해 풍년이 들어 곡식을 빌려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봄에 경기의 백성이 경창의 곡식을 많이 빌려 먹고 이제 농사딸을 당하여 경창까지 운반하여 바치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니 청컨대 그 고을의 창고에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에 의논하여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나여 김영견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일에 너가 말한 것이 영의정 좌의정만 가리킨 것 뿐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정정성과 와서 비염하였다. 또 그날 경영관 공기달의 말을 듣고서 너도 정정성을 가리킨 것임을 알았다. 경영관이 모두 말을 누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였고 일기는 사람마다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예문관에서 또 상소하여 군신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한데 야대에는 승지, 경영관, 사관이 모두 들어와서 참여하므로 비밀한 것이 아니고 만약 비밀이 한다면 참소하여 이간하는 말이 들어올 것이다. 또 말을 누설한 자는 비록 경솔한 실수는 있을지라도 어찌 군신을 교란하려고 하였겠는가 하니 시독관 최한정이 아뢰기를 임금 앞에서 아랫말을 대신하게 누설하는 것은 공을 저버리고 사이에 붙는 것이니 그러한 조짐을 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검토관 안양생이 아뢰기를 시종하는 신하로서 권세에 아부하여 선비의 풍기를 배상하였으니 분변하에 밝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김영견이 말하기를 야대에서 말하는 것은 비밀이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진강하는 글에 마침 권세가 아래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평일에 본 일을 아뢰은 것뿐이며 참소하여 이간한 말이 아닙니다. 정창손이 이 말을 듣고 김질을 시켜 신에게 묻기에 신은 젊을 때부터 김질과 더불어 같이 유학하였고 또 말한 바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권세가 아래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대신이 마음대로 죄를 결정한다면 이런 말할 만하다. 그러나 만약 만기의 여가에 나에 미치지 못한 일을 대신이 말하였다면 이를 권세가 아래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말하겠는가? 너의 말이 역시 지나쳤다 하니 김영견이 말하기를 신이 그때 은명을 마땅히 성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계달한 것입니다. 정창손이 비염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무심코 말하였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바가 되었으니 이념하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8일 정유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9일 무술 첫번째 기사 큰비로 인해 대왕대비가 광릉의 친제를 정지하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9일 무술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는 3월 초 3일에 알성한 뒤 장차 취사하려고 하니 유생으로 하여금 성균관의 학적에 있는 자와 조관으로서 시험 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부시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9일 무술 세번째 기사
무림군 이 선생이 졸하였다. 철조 사부 사제의 예와 같이 하였다. 이 선생은 공정대왕의 아들이다. 선덕 경술년에 중직대부 정윤에 제수되고 정통 신유년에 동정대부 원윤에 오르고 성화 무자년에 정의대부 무림군에 뛰어 올랐다. 경인년에 중의대부에 오르고 계사년에 승헌대부에 올랐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가 57세다. 시호는 소이인데 얼굴과 거동이 공손하고 아름다움을 소라하고 마음을 편히하고 고요함을 좋아함을 이라한다. 아들은 이장손 종손이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2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주문사 김질 이계손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월산대군 이정 봉원부원군 정창순 등 16인이 시연하였고 서장관 정효종과 종사관 김계창 등 20여인도 들 밑에 들어와서 참석하였다. 종사관들에게 호피 각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오는 3월 초 3일 알승한 뒤에 무과 시험을 보일 것이니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예빈시정 박안성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알성한 뒤 널리 인재를 뽑고자 하니 산직에 있는 조건과 사학의 유생도 모두 부시하게 하라 하였다. 산직은 실직이 없이 농만을 받는 관직을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형조 정랑 김이정의 첩의 조카인 옥산이 김이정의 세력을 믿고 선상노의 품삯을 함부로 거두었으니 그것을 관에 몰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21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1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1일 경자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형훈 헌납 윤현손이 이 여미를 수령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을 논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이 여미가 관물을 첩기에게 주었다는 일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속께서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썼겠느냐 반드시 그 죄가 가벼웠을 것이다 하였다. 영사 김질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배천 군수가 이 여미와 더불어 묵은 혐의가 있어 추국이 공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혐의가 있었다는 말은 신도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 형원이 말하기를 세조조의 신이 사관으로 입시하여 친히 세조의 전교를 들었는데 이르기를 창업과 수성은 같지 아니하다. 나는 창업한 임금이라 모든 일을 예에 구해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마땅히 이룩한 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윤현손이 말하기를 예전에 창업한 초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쓸 수 있고 탐하는 사람도 쓸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제 수승의 시기를 맞이하여서는 창업할 때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호가 사조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신찬이 사조원이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도는 지난해에 실롱하였고 금년에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알지를 못하니 경은 백성의 일에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정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무릇 전민의 송사를 수령이 없인 여기고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혹은 수십 년에 이르도록 판결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그를 올려 신소하는 자가 종종 있으니 전일의 하유한 수교 행위의 송사는 오름지기 충분 전에 판결을 마쳐서 아래도록 하라. 경등은 나의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규검을 늦추니 이것이 어찌 위임시킨 뜻이겠는가. 다시 전의 하유를 살펴서 무릇 사송의 기결, 미결의 수와 미결한 것은 그 이유를 아울러 기록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정시로 52권 성정 6년 2월 23일 일민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교하기를 역로가 조폐함이 근래에 더욱 심하여 역에 속한 일수가 역사의 괴로움을 끓여서 일이 없는 역으로 투속하니 빨리 쇠출하여 환역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이보다 앞서 수납하지 못한 내수사의 장리를 그 고을로 하여금 고을 창고에 받아들이게 하였는데 다만 수령이 힘써 다 거두기 위하여 이 농사딸을 당하여 독촉해서 거두기를 거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 아직은 거두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정시로 52권 성정 6년 2월 23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해에 실롱하였는데 금년의 풍년 흉년을 또한 알지 못하니 혼인 헌수와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먹는 것을 제외하고 공사에 술을 쓰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라 하였다. 헌수는 회갑 때 장수를 빌며 술을 올립니다. 성조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3일 이민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3일 이민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3일 이민 아홉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서장이 아뢰기를 이 여민은 죄가 장후에 나타났고 나이가 장차 70이므로 개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영사 조승문이 아뢰기를 금년은 절후가 이르서 백성의 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충청도 경상도의 전세들을 제때에 조언하지 아니하고 가흥창에 쌓아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농사에 방해가 됩니다. 마땅히 빨리 조언하여 농사일에 힘쓰게 해야 할 것인데 본조에서 비록 자주 입문하여 독촉할지라도 찰방이 태만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청컨대 전년의 예의에 의하여 본조 난관을 보내어 독촉해 운반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정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난신 박포의 손자 박덕상 등이 상언하여 방면되기를 청하자 윤호를 내렸는데 원상 조승문 김질이 아뢰기를 박포는 회양군 이방간의 무리가 되어 모욕하였는데 세종께서 매양 사유를 내렸으나 박포의 자손은 용서하는 예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지금도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방면하지 말게 하였다. 성전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개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마북산과 유주산의 봉수를 예전대로 다시 세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의 개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추파구자의 석성을 청컨대 본도로 하여금 금년 가을의 농사의 여가에 쌓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추파구자는 변방국경지대인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있는 요해지에 군사실을 갖춘 작은 관방을 말한다. 성정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진언하는 이가 있어 말하기를 양잠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백성의 폐해도 많습니다. 태인 도회의 폐해로서 말하면 거기에 소용되는 솥,
자리, 편모, 전박, 질그릇, 단지, 유기, 목반 등의 물건은 연한을 정하여 거두어서 쓰고 미두, 탄시, 지지, 등류 등의 물건은 해마다 거두어서 쓰므로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데 거두어 모을 때에 해당 관리가 이로 인하여 간사한 짓을 하니 그 패단의 첫째입니다. 누에가 나오면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150간의 잠시를 모두 온돌로 만들어서 날마다 소용되는 뗄 나무와 불 피우는 수초의 수량이 매우 많이 드니 그 패단의 둘째입니다. 매년 농사달의 건방 여러 고을의 백성을 부려서 잠시를 수리하게 하는 그 패단이 셋째입니다. 거기에서는 집기를 삼가서 간수하지 아니하여 연한도 되지 않아서 문득 없어지므로 할 수 없이 또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거두었으니 그 패단의 넷째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 패단을 구제할 방법을 의논하여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대전을 자세히 살피건대 여러 도 가운데 똥나무가 잘 되는 곳에 잠시를 짓고 관찰사가 본 고을과 부근 여러 고을의 공천으로서 인부를 요량하여 정한다라고만 기록하였고 거기에 쓰이는 집기는 기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시하여 준비하므로 패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경중의 잠실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먼저 양자말 잠종을 많고 적음을 살펴 쓰는 집기를 요량에 정하고 해마다 얻는 명주실의 정주를 구분하고 다과를 계산하여 수량을 조사해서 계달하게 하며 여기에 의하여 상부를 논하도록 하소서. 또 잠실 150간이 있는데 모두 지프로 덮음으로 해마다 수리하는데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여러 고을에 별관이나 반관아가 있으면 구두를 놓아 옮겨 기르게 하여 그 배단을 덜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4일 개묘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오는 3월 초 3일의 알성때에 청컨대 작헌례를 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작헌례는 임금이 몸소 지내던 제례이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관시에는 청컨대 전일의 성전에서 금년 2월 29일 이전에 원점이 있는 생원 진사를 한성시에 부시하게 허락한 바에 의하여 학교에 나가지 아니한 유생도 모두 부시하도록 허락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인정전 계단 위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회관 대왕의 시책을 의식과 같이 올렸다. 초훈관 월산대군 이정, 아헌관 인산부원군 홍윤성, 중훈관 하성부원군 종현조가 시책을 받들고 의묘에 나아가 오시에 상시제를 의식대로 행하였는데 각사의 산 사람씩 따라가서 배제하였다. 책문에 이르기를 덕이 거룩한 이는 반드시 많은 복을 누림으로 살고 죽는데 구별이 없고 효성이 지극한 이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므로 것이 크므로 정문을 지극히 함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황제의 조정에서 봉작을 내렸는데 어찌 사당에서 존호를 올리지 아니하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온후하고 의리심은 일찍이 천품에서 나왔고 영특하고 슬기로우심은 나면서부터 아는 재주입니다. 동궁에 상스러움이 쌓여 일찍이 세자의 자리에 올랐고 전성이 광채가 빛나서 진실로 노래하여 칭송하는 데 합당하였으며 능히 너그럽고도 치밀한 깃털을 넓혀서 크고 넓은 업을 이어 전하게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외람되게 쌓은 경사를 받들어서 큰 쥐의 오름을 받으니 기르신 은혜를 길이 생각하여 매양 현양할 정성이 간절하였습니다. 황제로부터 명이 있어 이미 왕으로 추존하는 영화를 받았으니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며 감히 존우를 더하여 올립니다. 우려로 바라건대 밝은 영은 정성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해와 달처럼 높고 밝아서 아름다운 칭호를 영구히 보존하고 천지와 함께 장구하여 큰 복을 무궁토록 내리소서 하였다. 기간대왕은 득종이며 정문은 인정과 예문이다. 전성은 세자를 가리킨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악장은 이러하였다. 초원에는 이르기를 문덕이 많은 우리 임금께서 하늘이 낸 덕이시니 상제의 복을 받아 큰 명이 빛나도다. 언제나 효도를 다 하시고 제사에 어긋남이 없으니 만연토록 영구히 큰 복을 내리시리 하고 아흔에 이르기는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시어 성인을 내셨네. 덕을 쌓고 인을 쌓아 후세 사람을 인도하여 도우셨고 이제 이르러 경사가 하늘에서 거듭 내렸네. 공경 온문하사 군왕에 합당하도다. 황제의 명이 때마침 내려 큰 영광이니 예의를 갖추어서 큰 이름 높이네. 우리의 정한 향불 간직하여 제사 일이 분명하니 변두가 가지런하고 서직이 향기롭도다. 홀령의 강림을 빌며 제사 드리니 우리를 돌보아 장차 복을 내려서 두루 미치게 하시며 억만년 자자손손 끝없이 보호하시리 하고 종훈에 이르기르는 우리 성군은 하늘이 내신 분이니 높으신 덕은 신묘함을 이름하기 어렵네. 원량께서 제사를 주관하시니 아름다운 명승이 들리네. 효도는 선왕을 본받으시고 자손에게는 편안한 계책을 주시며 그 후손들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결함이 없으니 나라의 운수가 천만년을 이어가리. 이에 좋은 날을 택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니 모든 예가 합당하고 많은 재물을 받들도다. 중한 덕은 멀리 미치어 많은 복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네. 많은 수를 차리고 북과 종을 울리니 크게 분주하되 엄숙하고 공경하도다. 홀령의 강림을 비니 세상은 다툼이 없이 평화롭고 그 소리 아름답구나. 밝으신 홀령은 여기에 계시는 듯하여 제사를 험량하시니 좋으시고 이에 큰 복을 내리사 한없이 창성하게 하시리 하였다. 연두는 제기이고 서직은 재물이며 월량은 세자를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6일 일사 세 번째 기사. 발책보의 의식은 이러하였다. 하루 전에 예조에서 안팎을 선섭하여 각각 그 직무를 배치하고 하루 전에 유사가 책보 안을 인정전 한가운데 남향으로 설치한다. 책 안은 북쪽에 두고 보 안은 남쪽에 둔다. 액정서에서 전하에 절하는 자리를 전정 한가운데 북향으로 마련하고 책보 안의 요기 둘을 절하는 자리 북쪽에 남향으로 마련한다. 전이가 전이의 자리를 동쪽 계단 및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찬의, 인의의 자리는 남쪽에 조금 물러나 있게 한다. 또 찬의, 인의의 자리를 서쪽 계단 밑에 조금 가까이 동향으로 마련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한다. 시신의 자리는 전정의 동서에서 마주 향하도록 마련하여 북쪽을 위로한다. 진책관, 진보관과 독책관, 독보관, 앞책관, 앞보관 및 여러 집사의 자리는 책보 안의 요기 동쪽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양하되 북쪽을 위로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의 자리는 전정의 동쪽 서쪽에서 마주 향하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감찰의 자리는 문무관의 각 품반 끝에 동서로 마주 향하여 마련한다. 장아군은 에서 헌현을 전정의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진열하고 협률량의 거휘하는 자리는 서쪽 계단 위에 서쪽 가까이 동향으로 마련한다. 전이가 또 종친과 문무백관의 자리를 인정문 밖길 서쪽에 문관은 남쪽, 무관은 북쪽이다. 동향으로 마련하되 모두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서서 마주 대하는 쪽을 머리로 한다. 진책관과 여러 집사의 자리는 길 동쪽에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마련하되 모두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서 서쪽을 위로한다. 그날 북이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제위에 명하여 노부대장을 전정의 동서에 진열하게 하고 진책관 이하 여러 집사관과 종친 문무백관은 각각 조복을 갖추고 함께 조당에 모인다. 예조 정랑이 최여 둘을 인정문 밖에 진열하고 병조에서는 의장을 진열한다. 세장은 앞에 있고 고치가 다음에 있다. 북이 이음을 알리면 진책관 이하와 종친 문무백관이 함께 인정문 바깥 자리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이 책함 보수를 받들어 각각 안에 놓고 여러 호위관은 각각 기복을 갖추며 상서관은 보를 받들고 함께 선정문 밖에 나아가 사후한다. 좌통례가 한문 밖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중엄을 개청하면 전하가 면복을 갖추고 자리에 나간다. 산선의 시위는 보통 의식과 같다.
전학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 그 위에 나아간다. 북이 삼엄을 아뢰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간다. 인이가 종친 문무백관과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서의 편문으로 들어가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게 하며 다음으로 진책관 이하 여러 집사관을 인도에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방문을 열고 좌통내가 보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랜다. 예이사가 보복하고 꿇어앉아 의경왕의 책부를 발하기를 개청하며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온다. 산선의 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다. 인정전 서쪽에 이르러 여에서 내리면 근시가 귤을 올린다. 근시가 책보를 받들고 나오면 예이사가 전하를 인도해 책보를 따라서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책보는 중간 계단으로 내려온다. 근시가 책보를 전정의 위에 안치하며 전하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쓴다. 산선과 여러 호위관의 시위는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예의사가 꿇어 앉아서 개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혀 네 번째라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종친, 문노백관도 같이 한다. 찬의도 창한다. 풍악이 그친다. 예의사가 꿇어 앉아서 꿇어 앉아 귤을 꽂으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아 귤을 꽂는다. 만일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아서 받든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꿇어 앉는다. 찬의도 창한다. 근시가 책을 받들어 동쪽을 향해 꿇어 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 앉아 책을 잡아서 진책관에게 주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책을 잡아 진책관에게 준다. 진책관이 호를 꽂고 서쪽을 향하여 몸을 옆으로 돌려 꿇어 앉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서쪽으로 향해 쓴다. 진보관이 보를 받기를 책을 받는 의식과 같이 하여 끝낸다. 예의사 꿇어 앉아 귤을 내어놓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몸을 바로 하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귤을 내어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종친과 문무백관도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의도 창한다. 예의사가 꿇어 앉아 자리에서 내려와 동쪽을 향해 국궁하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동쪽을 향해 몸을 굽히고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반열 그대로 서로 향하여 몸을 굽힌다. 진책관 진보관이 각각 책과 보를 체여에 안치하여 세장 고치가 앞을 인도하고 다음은 책이요, 다음은 보요, 다음은 진책관 이하와 종친 문무관과 각 사이의 한 관원이 행자를 따른다. 책보가 인정문 밖에 나가고 이사가 꿇어 앉아서 열을 타고 대내로 돌아가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열을 타고 산선의 시위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여 선정전으로 돌아온다. 인이가 종친 문무백관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온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책보를 올리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3일 전에 행사할 집사관이 이틀 동안 산제하고 하루 동안 치제하며 종친과 문무백관은 각사에서 2명씩이다. 모두 하룻밤을 깨끗하게 제기한다. 하루 전에 묘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묘 안팎을 깨끗이 쓸고 전설사에서 임시로 놓아둘 책보 악을 묘문 밖에 동쪽 가까이 남향으로 마련하고 진책관, 진보관, 독책관, 독보관의 자리를 책보 악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양으로 마련하며 또 악을 서쪽 계단 위에 동양하에 설치하고 새로 만든 신주와 개를 상자에 담고 수군으로 덮어서 요요에 안치하여 악 앞에 나아가면 대축이 요 위에 받들어 모신다. 전이가 진책관, 진보관, 독보관, 앞책 보관 및 여러 집사의 자리를 동쪽 계단 밑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슬러 서서 서쪽을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전의, 찬의, 인의, 대치, 사관, 제주관의 자리는 동쪽 계단 밑에 서쪽을 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며 종친, 문무관, 감찰의 자리는 바깥들에 마련하되 모두 보통과 같이 한다. 그날 유사에서 임시로 책보의 악위를 묘의 서쪽 계단 밑에 동양으로 마련한다. 삼각전에 진책관 이하와 종친 문무관이 조북 차림으로 묘문 밖에 이르면 앞책 보관이 앞을 인도하고 봉책 보관이 책보를 임시로 악에 놓고 진책관, 진보관, 독책관, 독보관이 각각 자리에 나간다. 이각전에 전사관과 묘사가 예찬을 신좌 앞에 마련해 놓고 향로 향압과 초를 그 앞에 설치하며 준소는 호 바깥 왼쪽에 마련하고 잔셋과 찬반을 준수해 놓는다.
일각전에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뜰 가운데 남쪽 가까이 나아간다. 감찰 전사관 전인이 대치 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고 자리에 나아간다. 인이가 종친 문무관을 나누어 인솔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인이가 진책관 진보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오게 하면 봉책관과 봉보관은 각각 책과 보를 받들고 책보 안을 든 자는 각각 안을 들고 정문으로 들어가며 진책 보관 이하가 따른다. 임시로 놓은 요기 앞에 이르면 그 안자는 각각 안을 요기에 놓고 봉책관 봉보관은 각각 책 보를 안에 놓는다. 책안은 북쪽에 두고 보안은 남쪽에 둔다. 인이가 진책관 이하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대축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내어 자리에 모신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찬이가 창하여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하여 진책관 이하와 종친 문무백관이 몸을 굽혀 풍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인이가 진책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쓰게 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고 집사자는 찬으로 울창을 받는다. 인이가 진책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좌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쓰게 한다. 인이가 괴하라고 찬하면 진책관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업을 받들고 꿇어 앉는다. 인이가 호를 꽂고 세 번 향을 올리라고 찬하면 진책관이 호를 꽂고 세 번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향로를 안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찬을 진책관에게 주면 진책관이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마치고 찬을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준수에 놓는다. 향업을 받들고 찬을 주는 이는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향로를 올리고 찬을 받는 이는 모두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다. 작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모두 이에 의방한다. 인이가 진책관을 인도하여 호에 나아가며 풍악에 그친다.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뜰 가운데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쓰고 대치 사관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부복하고 꿇어 앉는다. 인이가 괴하라고 청하며 진책관 이화와 종친 문무관이 꿇어 앉는다. 대치 사관이 치사하기를 모관, 신, 아무개 등은 전교를 받들어 삼가 책, 보를 올리고 겸하여 제사의 의식을 올립니다라고 한다. 아래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이가 부복, 흥, 평신하라고 청하며 진책관 이하, 종친 문무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대치 사관은 내려서 자리로 돌아온다. 인이가 봉책관을 인도하여 인이는 계단 밑에서 그친다. 책보안 앞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 앉아 책함을 받들고 일어나게 한다. 풍악이 시작된다. 중간 계단으로 오르고 안을 드는 자가 따른다. 인이가 진책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오르게 하고 독책관이 따른다. 진책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쓴다. 인이가 괴하라고 찬하면 진책관이 꿇어 앉는다. 안을 받던 자가 꿇어 앉아 먼저 안을 향한 앞에 놓는다. 봉책관이 책을 가지고 꿇어 앉아서 진책관에게 주면 진책관이 책을 받아서 안에 놓는다. 인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쪽을 향해 꿇어 앉으라고 찬하며 진책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북쪽을 향해 꿇어 앉는다. 봉책관이 나아가 꿇어 앉아 함을 열고 책을 드린다. 풍악이 그친다. 독책관이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아 책을 읽기를 마치고 부부가이다 일어나면 풍악이 시작된다. 봉책관이 책을 도로 함에 놓고 함을 받들고 일어난다. 안을 든 자가 신위 앞 조금 동쪽에 안을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봉책관이 꿇어 앉아 책함을 안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진책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풍악이 그친다. 함께 내려와서 자리에 돌아온다. 인이가 봉보관을 인도하여 보안 앞에 나가서 서쪽을 향해 꿇어 앉게 하고 볼을 받들고 일어난다. 풍악이 시작된다. 중간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고 안을 든 자가 따른다. 인이가 진보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오르게 하고 독보관이 따라서 오른다. 진보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쓴다. 인이가 괴하라고 찬하면 진보관이 꿇어 앉는다. 안을 든 자가 꿇어 앉아 먼저 안을 향한 앞에 놓는다. 봉보관이 보수를 가지고 꿇어 앉아 진보관에게 주면 보수를 받아서 안에 놓는다. 인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쪽을 향해 꿇어 앉으라고 찬하면 진보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북쪽을 향해 꿇어 앉는다. 봉보관이 나아가 꿇어 앉아 녹을 열고 볼을 열면 풍악이 그친다. 독보관이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아 읽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풍악이 시작된다. 봉보관이 볼을 녹에 도로 넣고
보록을 받들고 일어난다. 안을 든 자가 안을 책안 남쪽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며 동복관이 꿇어 앉아서 보록을 안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며 진복관도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풍악이 그친다. 함께 내려와서 자리에 돌아온다. 봉상시 관원이 탁자 셋을 신좌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제주탁을 북쪽에 두고 다음은 필련탁, 다음은 관반탁을 놓는다. 붓, 벼루, 광칠, 관반이 향탁을 갖춘다. 수군, 백제, 저포를 갖춘다. 설비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인이가 초혼관을 인도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탁자 앞에 나가 북쪽을 향해 쓰게 한다. 대축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악에 나가 새로 만든 신주 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탁자에 놓고 궤를 열고 새로 만든 신주를 받들어 향탁으로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 탁자에 눕혀 놓는다. 제주관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유명, 정시, 회관, 선수, 공연, 온문, 의경, 대왕이라고 쓴다. 목으로 쓰기를 마치면 광칠로 거듭 본든다. 목으로 쓴 것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거듭 본든다. 꿇어 앉아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온다. 처음 제주를 장차 마치려 하면 대축이 옛 신주 궤를 자석 위에 옮겨놓고 새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어 신좌에 모신다. 이니가 초혼관을 인도해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봉상시의 관원이 제주탁과 필련탁, 관반탁을 거두고 대축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에 모시고 전사관과 묘사가 선을 올리기를 마친다. 전이가 초혼례를 행하라고 말한다. 이니가 초혼관, 진책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에 나가 서쪽을 향하여 쓰게 한다. 풍악이 시작된다. 준을 잡은 자가 수를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은 잔에 술을 받는다. 이니가 초혼관을 인도해 중호로 들어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쓰게 한다. 이니가 궤하라고 찬하며 초혼관이 꿇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잔을 초혼관에게 준다. 이니가 잔을 받아서 잔을 드리라고 찬하면 초혼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들이되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려놓게 한다. 이니가 부엌, 흥, 평신하라고 찬하며 초혼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오면 풍악이 그친다. 전이가 아헌례를 행하라고 하면 이니가 아헌관 진보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초혼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이가 종혼례를 행하라고 하면 이니가 종혼관 독보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고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하면 찬이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진책관 이하 종친 문무관이 몸을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고 네 번째라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면 풍악이 그친다. 이니가 진책관 이하와 종친 문무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전의, 찬의, 인이, 감찰, 전사관이 함께 절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대축이 의식대로 신주를 드리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철거하며 묘사는 예전 신주를 받들어 묘의 북쪽 계단 사이에 묻는다. 진책관 이하가 돌아와서 예골하여 복명한다. 녹은 작은 궤이다. 제주는 신주의 글씨를 씁니다. 선은 제사 음식을 말한다.